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종목 고민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우선 주셨을까요? 에너빌리터 네. 18,600원에 20% 샀는데 맨날 내려오고 안 갔어. 이거 안 좋은 건가 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엄청나게 크게 또 손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크게 밀렸어요. 시청자님 그냥 좀 쭉 가져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이게 지금 두 번째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합병 관련해서 좀 철회를 요청을 했던 거는 원래 철회한 이유가 그거죠. 주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빠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일단은 떼낼 겁니다. 두산 밖에서 떼내야 되는 상황이고, 왜 떼내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자회사로 두산 밖에서를 가지고 있다면은 애초에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채무 불량 자체가 한 몇천억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지금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떼내어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롭게 재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기사 나왔을 거예요. 회사채 발행을 연기했다. 경우 이게 아직 이게 합병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철회가 나왔습니다. 철회가 나왔지만은 이게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게 증권신고서 자체가 없던 걸로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왜 긍정을 들었냐면은 일단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일단 명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주주들을 위해서 할 가능성이 결국에는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해서 두산 밖에서 떼내고, 그리고 그 몇천억의 자금을 조달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공장을 지어야 이제 우리가 폴란드든 뭐 체코든 앞으로 그 원전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SMR 원전도 지금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꾸준하게 원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는 체코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드퐁누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폴란드도 내년쯤에 다시 한번 더 2차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이거를 기자재를 만들어서 가스터비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그 원전에 대한 좀 본격적인 지배 구조로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신 만큼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KB금융이고요. 네. 87,000원에 20%예요. 87,000원에 20%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여기 주셨을까요? 95,000원까지는 갈까 했어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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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조금은 고점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냥 좀 연말까지 쭉 가져가 볼까요? 배당도 받으면서. 네, 일단 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단 2분기 때 1S 손실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금융주들은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모멘텀이 일정 계속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고,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졌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테스트하고 통과되면은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9월 달에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은행 섹터는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주주 환원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과 성향이 가장 부합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항상 보여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 증시 흐름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좋지 않을 때도 은행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을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밸류업이라는 일정 가운데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잘 지켜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단순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5,000원이라는 이제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또 혹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7월 29일 고점 부근인 92,000원 부근에서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시고 남은 물량을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이렇게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뷰노요.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37,000원에 40%요. 37,000원이요. 예.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그게 부분? 39,000원대까지 네. 예, 올라갔다 내려오길래 그래서 잡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번 저기 37,000원 찍고 그냥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앞으로의 그래서 전략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야 될지 해갖고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뷰노, 루닛 지난주부터 계속 네. 호재가 나오고 거래량도 꽤 많이 몰렸거든요. 대표적인 성장주라서 그런 건지 시세가 참 많이 났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고점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좀 가져가 볼까요? 이제는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루닛과 뷰노는 물론 이제 작년 12월쯤에 IR을 좀 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도 중요한 건 올해가 정말 해외 쪽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닛도 최근에 볼파라 관련해서 AI 솔루션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 친구들도 본격적으로 계약건이나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뷰노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디카스 심정지 예측 관련해서 지금 FDA 승인을 좀 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로 FDA 입장에서 이제 따로 서류 보완에 대한 이슈가 없었고 그러면은 대략 일정으로 보게 되면 10월 달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4분기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내년은 이제 흑자 전환되는 이제 AI 의료기기 업체로 이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루닛이 낫냐, 뷰노가 낫냐라기보다는 결국 AI 의료기기 작년에 우리가 기대해왔던 시장의 거의 5배, 10배 같던 그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이제 눈빛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과가 나오는 이제 시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FD 승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황야인도 그렇고 최근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제는 세론에 대한 효과는 아니고 그만큼 이 이후에 얼마만큼 미국 시장에서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는 성과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뷰노는 조금 기계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 대표님의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뷰노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중립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그 관련돼서 이쪽 관련 섹터들은 힘의 동력이 항상 나올 때마다 일단 실적이라는 그 발목을 잡는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뷰노도 그렇고 이번에 루닛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제 아마케에 대한 또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의료 AI 쪽에 또 끌어준다라고 했으면 후발주자 종목들이 같이 좀 끌어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여력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의료 AI 쪽에 대한 이미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 그동안 지난번에 굉장히 큰 대시세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제 실적이 흑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길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씩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적이 흑전으로 돌아서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닛에 대한 일정 기대감이 있고 물론 루닛이 움직이면은 같은 군에 있는 섹터 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 아직은 살아있고 또 그냥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21선 단기 이평선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조금 더 밀렸다가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 긍정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어서 아직은 보유하시고 좀 더 방향성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장 대응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200원에요. 20%인데. 20%요? 네. 갖고 계신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니 이거 산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네, 한참 됐는데 알겠습니다. 나오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 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사실 모든 분들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 주셨어요. 네, 지금 당장의 반등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나스닥도 많이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럼 오늘 엔비디아도 일단은 마이너스 6%에서 조금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모건 스탠리도 일단 목표가 상향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물론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블랙의 가속기, 어느 정도 지연되는 이슈는 SK 하이닉스는 타격은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일단 콩콜에서 얘기를 해왔다시피 정말 이거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3분기 HBM 관련해서 디램 매출의 10%까지는 3분기, 4분기는 디램 매출 비중에서 60%까지 올리겠다. 그렇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AMD 쪽에 들어가는 HBM3는 2분기 때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고 3분기는 중국용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용이 조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4분기 때 HBM3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9월 달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10월 달부터는 컬 테스트가 통과된 이후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들어갔다가 블랙에 가서 이렇게 GB 200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이 됐네. 이 지연에 대한 가이던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분기가 HBM 들어갔던만으로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 플레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나중에라도 9만 원, 10만 원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캐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과도한 매도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겠지만 오늘도 지금 4일 연속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그나마 금융투자에서도 매수세로 들어왔었는데도 그러면은 적어도 내일은 빠질 수 있겠죠. 내일 빠진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아까 비중이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현금의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10만 원 초반이나 6만 원 후반대로 오게 되면은 그 가격대를 좀 줄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모바일 쪽 낸드 관련해서 디램 관련해서 재고 물량이 좀 늘어났다 그러면서 반도체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되면은 8월 달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과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7월 대비 수출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물론 전선왕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은 AI 수요가 피크아웃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길게 가져가 보시더라도 저는 10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22,200원에 20%요. 22,200원에 20%요?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어제 들어가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근데 그 종목을 몇 번 샀다가 이익 보고 팔고 네. 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2만 원이 깨져서 2만 원 점차 안 깨지는데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깨져서 조금 네.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보셨으면 굉장히 애정이 있으셨던 종목 같은데 저희가 두 예.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7월 그리고 연초에 상승률이 정말 강했잖아요. 뭐 방산주 내에서 중소형주 탑픽으로 소개해 주신 분도 많으셨고 우리 시청자님도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만 원을 깼다라는 게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런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확 죽어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산 관련된 섹터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방비 증액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미국 대선 관련돼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뭐 호재성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지금 뭐 수출 쪽에 대해서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의 수급들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국방비에 대한 증액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 방산주들까지도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은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국산화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소성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워낙 고객사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고객사로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수출을 계속 순항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는 이번 실적도 잘 나왔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방산 관련돼서 중소형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코치 테크놀로지는 사업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다가 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를 못해서 지금 19,000원을 깬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19,1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시세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방산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그리고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매수했다 하신다 한다면 조금은 긴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매수가도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잘 내고 나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테크놀로지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내일 시작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종목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제가 강원랜드를 14,500원에 12%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배당이 굉장히 좋고 이래서 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그냥 한 30%까지 좀 늘리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사님 그래서 아주 좀-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이네요. 이화진 과장님께 네. 긍정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아주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비중 확대해 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고배당주들이 거래대금이 축소될 때 가장 기대감이 있고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사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고 최근에 밸류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부가격이 되고 있는데 강원랜드 물론 이제 실적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회사도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가 워터파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키장 그리고 이제 물론 카지노 비중이 워낙 큰 편이고 물론 이제 실적은 이제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밸류업의 기준이 뭐냐 결국 실적 증가율에 따른 배당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거는 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까 그 시청자님께서 나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이 회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대차나 오히려 SK텔레콤이나 금융지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도 들고요. 요 최근에 뭐 현대차 EBU가 오늘 굉장히 많은 시세를 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주하는 정책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해서 좀 강원랜드가 그렇게 또 높은 비중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차나 아니면 KB금융 그리고 SK텔레콤 삼성생명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계절성도 충분히 있는 시장이라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2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지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워터파크나 스키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카지노 비중이 워낙 높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가지고 가는 거는 전 오케이인데 빠져서 추가를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대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종목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탑픽은 뭘까요, 과장님? 탑픽은 현대차죠. 현대차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그 금액으로 현대차를 매수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들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여파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특히 반도체 종목에서 일자리 그 하락이 반영됐는데요. 오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종목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5697님, 대한항공 25,750원 5%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부터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추매 더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256님, 화성밸브 13,433원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8960님, 팩트론 61,0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대한항공부터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을 좀 봐드리면요. 대한항공 지금 매수가가 25,750원이라고 하셨는데 5%에 대한 추매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시장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수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잠잠해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나중에 3분기, 4분기 때 이 부분이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치는 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와 관련돼서 그리고 합병 관련돼서도 아마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너지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 이런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아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은 많기는 하지만 전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보유하신 그 5%의 비중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항공 쪽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시세가 좀 약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태웠을 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좀 답답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중 5%의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화성밸브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움직임이 최근 크게 나왔던 기업이고 13,000원대 지금 매수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지금 일정이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9월 5일에는 한국가스공사의 IR이 있는데 해외 사업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 8월에서 10월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또 10월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과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만큼 그만큼 상방으로도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일정이 남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장주로 움직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30%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권에 도달한다 하시면 수익 챙기면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일라일리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끼고 실사까지 나왔다라는 이슈들이 항상 뉴스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있었고 일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증설을 하고 그다음 인증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 이 부분이 메이드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오히려 일정들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좀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비중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이 만약에 12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20%의 비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